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적 마스크 API를 가져오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거를 이뤄내실 수 있었는지 코드 포 코리아 오거나이저 권호연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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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 저렇게 나오는군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19가 굉장한 이슈였는데, 이번에 시빅 해커들과 이제 다른 사회활동가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공적 마스크를 어디서 파는지를 알아내는 API, 사람들한테 많은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API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지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드포코리아 오거나이저 권오현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시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 개발자 혹은 시빅 해커들이 함께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는 웹 앱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앱을 만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시민의 한 사람은 시빅 해커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시빅 해커들의 입장에서 코로나19 공공 데이터 그리고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에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돌아다 보면 시빅 해커들이 만든 그 지도 앱들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곤 했었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었지만 시빅 해커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리고 확진자 동선들이 텍스트로 제공되는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앱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이브 코로나 맵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제주도에 있는 시민 개발자들이 만든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는 초창기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초기에 대시보드 현황판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제주도와 협력해서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받아서 서비스하기도 했었고요. 비교적 초창기에 많은 서비스들이 기업이나 정보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만든 앱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크게 활용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발빠르게 공적 마스크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공적 마스크 정책과 거의 동시에 아니 일주일 내에 그 관련 앱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 열흘 사이에 공적 마스크 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마스크 재고 앱이 출시된 지 한 일주일 후에 마스크 매진 비율이 67.9%에서 86.4%로 증가하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줄을 굳이 서지 않아도 내가 있는 주변에 마스크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마스크 매진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숨겨져 있던 마스크를 찾아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마스크 재고 앱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저희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러 시민 개발자들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마스크 관련 웹앱은 아마 써보신 것들도 있고 안 써보신 것들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수많은 개인 개발자들 그리고 기업들 심지어 정부나 언론사들도 함께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목록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마스크 재고와 관련된 알림 앱을 사실 시민 집단 지성의 결실이라며 보도를 해주신 언론사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그 마스크 재고 앱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데이터를 공개를 요청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일을 진행했던 기간은 아주 매우 짧습니다. 한 2주 안에, 그리고 길게 봐도 3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2월 24일에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해서 2주에서 3주 만에 모든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그 API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데이터를 개방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정보 관계자와 기술회사 그리고 시민 개발자들인 시빅해커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협력을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소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 그 짧은 기간에 서로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해냈는데요. 코로나19 공공 데이터는 저희가 초창기 요청을 했었을 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저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라기보다 정보를.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나 현황을 가능한 빠르게 공개했었고, 특히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카드 뉴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기계나 컴퓨터가 읽기는 어렵고요. 그거를 다시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뭔가를 작업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을 만들어낸 아까 보셨듯이 현황판 앱을 만들고 확진자 동선 앱을 만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연락을 해서 코로나19 지도 제작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하고 계신지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다양하던데 어떤 분들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손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데이터를 매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조금 개발자가 함께하고 있는 팀은 매일 데이터를 탐색하는 어떤 크롤러를 만들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각자 데이터를 정부가 만든 사이트에서 긁어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 API나 공공 데이터 API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팀들이 각자 수작업으로 제각각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4일에 19개의 코로나19 지도 서비스를 개발한 시빅 해커들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에 이런 상황에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요청하자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메일에 응답한 이제 앱 개발자들이 계셨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럼 우리를 이제 스스로를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라고 부르며 활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만든 제안서인데요. 저희가 이런 제안서를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제안서에 보시면 제안 배경에 정부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제안 배경을 담았고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신속하게 제공돼야 되고 신뢰성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한 상태에서 공개되어야 되며 일관적이고 데이터 재활용이 영위하도록 제공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확진자 동선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다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 포맷도 달라지고 데이터 형태도 달라지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개발자들이 다 대응을 손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 주실 때 이런 핵심 가치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 앱, 지도 앱을 만들고 있었던 그 개발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 통계 데이터, 그리고 확진자 목록이나 방역 대상 장소, 방역이 끝난 장소들, 그리고 선별 진로소 목록들을 기본적으로 요청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호용구나 보호 장비들을 배포하는 곳이나 위치나 수량을 같이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아직 그 공적 마스크 데이터 정책을 하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곧 그런 정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호용구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작성하는 원칙으로 데이터 표준은 이런 방식으로 지켜주시면 좋겠다. 업데이트 주기를 반드시 밝혀주시고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정책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기존 정보들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다양한 포맷이나 지자체마다 다르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성 정책들이 좀 표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 정책을 과 관련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앞서 재원병에 설명했듯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재난의 어떤 재난 대응 극복의 매뉴얼화돼서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제안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셋의 명칭과 어떤 목적의 데이터이며 데이터 속성들은 이런 것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서에 담았고요.
제안서만 보낼 게 아니라 엑셀로까지 드려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예시 데이터를 담은 엑셀 파일도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2020년 2월 26일에 공공 데이터 제안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그 강화문 1번가에도 올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부 쪽에 있는 분들한테 제안서를 그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하는 식으로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사실 하면서 아까 사실 공적 마스크 정책이 이후에 발표됐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저희가 동아시아에 있는 시빅 해커들, 일본에 있는 해커들이나 대만에 있는 해커들, 그리고 홍콩에 있는 시빅 해커들,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정책들을 서로 다른 나라에 소개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만 정부에서 진행했던 실시간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공개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한국에도 했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일본에 소개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정부가 만약에 공적 마스크를 공적 배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데이터를 반드시 배급 현황을 공공 데이터로 공개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앱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서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무렵에서 이제 사실 아까 크게 마스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상태였고 이후에 그래서 마스크 배포 소식이 아침부터 장사진 이렇게 줄 서다 감염될 판 같은 기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마스크 문제를 이제 정부가 과연 절실하게 인식했나라는 이제 강요를 지적하는 기사들도 나오는 등 이제 위기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3월 5일 목요일에 정부는 이제 같은 주 금요일인 3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정책이 시작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주말에 그 시범 운영을 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인당 2개 정도로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마스크 오브제라고 하죠. 진행을 하겠다라고 3월 5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보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마스크 정책이 발표가 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제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정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진흥원 측에서 저희를 연락이 와서 마스크 재고 API를 개발을 할 테니 마스크 앱을 개발하는 것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 API 명세를 공개하면서 저희들이 이 개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이 API는 사실 그 거의 메모 형태의 API로 먼저 그 공유가 됐고요. 제한적으로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이 명세서를 저희들이 사람들과 우선 공유하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6일에 곧바로 정부가 마스크 관련된 재고 데이터를 API로 제공할 예정이니 같이 개발할 개발자들을 온라인상에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마스크 개발을 함께 하자고 공개를 하였고요. 그랬더니 이제 단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 텔레그램에 합류를 하였고요. 일주일 뒤에는 2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작업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각자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가 좀 일관적으로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합류하고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 가이드를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PPT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커뮤니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가이드를 함께 기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스크 API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앱을 빠르게 배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때 KT나 다른 그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마스크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했었는데, 그런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고요. 3월 6일부터 3월 8일. 그리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방인데요. 그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과 마스크 데이터를 오픈하는 그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저희가 모여있는 그 카톡방에서 3월 6일부터 일요일 사이 불과 3일 동안 API를 만드는 과정, 앱을 만드는 과정, 앱에 필요한 여러 표준들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면서 필요한 테스트들, 혹은 필요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조금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한 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네, 공적 마스크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발표를 정부가 3월 11일 수요일에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3월 11일 오전 8시에 동시에 모든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스탠바이하고 3월 11일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이제 공식 출시가 되었고요. 이때 공식 출시할 때 서버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했는데 이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때 하루 만에 총 9천만 회의 호출이 있었고요. 전체 마스크 앱들에서 그리고 분당 그리고 시간당 최대 700만 건의 호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앱 서버, API 서버는 이제 그런 클라우드를 활용했지만 사실 수많은 앱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 개발자들, 뭐 스타트업들 그리고 뭐 여러 기관들에서 함께 만들었고 각자의 앱들이 개발되었지만 공중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앱들이 모두 잘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일부 앱들은 유독 많은 사용자가 몰려서 네,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API 서버 자체를 네이버나 케이타 같은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했기 때문에 앱과 API 서비스도 첫날임에도 꽤나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여서 운영상의 큰 이슈는 첫날임에도 별거 없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오거나이더 중에서도 네, 만든 앱인데요. 이런 웨어 마스크라는 앱도 같이 개발했고 이 앱을 만드신 개발자분은 사실 광고 수익을 왜 안 달았나요? 라는 질문들을 광고를 왜 달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광고를 달면 사용자가 불편해질 것이고 마스크와 전혀 상관없는 광고들로 인해서 사이트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비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하십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네이버, 아마존 한국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큰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 요약을 하면 다시 아까 보여드린 달력인데요. 저희가 2월 24일에 데이터를 함께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자라고 공동대응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25일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안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전달을 29일에 하고 3월 3일, 3월 2일에 광화문 1번가에 게시를 했고요. 네, 마침 그 주에 공적 마스크 정책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이 개발을 금, 토, 일에 몰아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10일에 보안 개발 그리고 배포 대기를 하고 3월 10일에 아까 보여드렸던 정부에서 공식 개발을 네, API 및 앱이 공개가 될 거라고 공표를 하시고 3월 11일에 이제 주말에 만든 앱을 월화에 준비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함께 동시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 협력을 정말 여러 지역에 분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했고 사실 만나지도 않고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해도 정부도 처음 한 일이고 이렇게 기업도 처음 한 일이었고 수많은 시민 개발자들이 함께 200명 가까이 이렇게 작업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뭔가 헌신하는 자세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FTO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아시아 해커들한테도 다시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전 국민들이 사실 이제 함께 이 짧은 기간에 아주 쉽게 누구나 중학생부터 대학생들 모든 이제 기업들까지 함께 이런 앱을 만들 수 있다고 공유하는 작업들도 이후에 계속 했고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전 국민이 사실 해커톤을 하듯이
주말에 모아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해커톤을 하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빅 해커부터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협업해서 일을 했는데요. 이 일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도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저희 경험들을 저희들이 한 것 같아요. 시빅 해커들로서. 네. 그리고 데이터 공개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을 정부도 받았고 시민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 막 약국은 마스크 재고를 입력하시고 실시간 데이터로 입력을 해주시면 정부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신뢰성을 담보해 주시고 재고와 관련된 API를 제공하게 되고요. 기업은 이 필요한 인프라들을 이제 제공해 주고 구글이나 이제 다른 곳들은 앱을 빠르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시빅 해커와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가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함께 협력하면은 이런 효능감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중요한 데이터들을 신뢰감 있게 제공을 해주고 기업이 안정적인 인프라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안정적인 인프라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작업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 작업이었는데 이런 중요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 뭐라고 할까요? 발빠른 대응들이 필요한데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감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정말로 유용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벌일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들이 뭔가 판을 깔아준다라는 느낌을 서로 느끼게 되고 그걸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했구나라는 그런 효능감들이 늘어날수록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나 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뭐 효능감과 신뢰를 높이는 작업들로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베get과 한 명 한 명들이 만든 앱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사용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교훈들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서로 신뢰와 협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시빅 해커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정부와 기업과 함께 했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더 나가서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 그리고 이렇게 모인 수많은 개발자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 혹은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 여러 문제 서로 사회 이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 포 코리아를 만들기로 했고요.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중요한 일들을 시민들이 주도하고 기술을 가진 시민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늘려나가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슬랙도 참고해서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빅 해커들의 모임 code4.kr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호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텔레그램 박으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네. 이게 시빅 해커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공개하는 건 정부의 일이긴 한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롭고 어떻게 보면 왜 이거를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라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반 시민들이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었는지 시빅 해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시빅 해킹이라는 운동은 사실 그 열린 정부 운동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이제 앞에서 발표하셨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10년도 정도, 2011년, 12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운동이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이제 정부의 데이터들을 더 가지 활용해서 사실 한국은 좀 많이 발전한 나라인데 외국은 아직도 어떻게 볼까요? 그 사이트들이 좀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고 이래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기는 하거나 새로 가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작업들이 정부 예산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시각화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에 무슨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뭐도 설치하라고 뭐도 하라고 하면 그걸 다 없애고 인터페이스 좀 바꿔서 바꿔본다고 해서 이제 처음 이게 시빅 해킹이라고 부른 이유가 정부 사이트를 마치 해킹하듯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뭐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정부가 했다고 그러면 개발하고 앱 릴리즈하고 배포하고 이러면 사실 아무리 빨라도 저희 몇 달은 걸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데이터만 제공하면 이미 준비된 많은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는 식으로 하는 작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설명인데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셨을 수도 있던 이유도 기존에 이런 생각들을 너무 공고히 갖고 계신 좋은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이렇게 막 예쁘지 네. 않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마스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이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요청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API가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소통하시면서 정부랑 소통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어떤 부분을 이제 더 많이 요청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놀란 지점이긴 한데 이번에 깔끔하게 데이터가 나오게 된 여러 계기가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서비스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을 줬어요. 근데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가 이제 해석을 해서 DB에 넣어서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줬는데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좀 놀란 게 이 API를 만드는 과정에도 정보화진흥원에서도 먼저 그럼 이거를 데이터로 제공할 때 그냥 서버를 그냥 정부에서 제공하자 뭐 이런 결론을 빠르게 내린다거나 그리고 약국에서 이 정도로 API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단축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또 이 수많은 접속들이 이루어지는 서버를 그러면 이제 대용량 어떤 서버가 필요한데 그 클라우드를 대기업에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같이 봐주시고 하는 일들이 그 아까 보셨던 지나가는 그 카톡창 뭐 이런 방들에서 그 한 2, 3일 사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정말 이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장만 펼쳐놓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다만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이제 그럼에도 처음 만나고 저는 얼굴도 못 보고 저희도 아직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오픈했는데 망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내 서버가 죽어버린다거나 뭐 정부는 이런 것도 못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괜히 정부가 하지 왜 뭐 시민 개발자를 끼워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은 다들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다 같이 각자가 이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든 민간이든 정부든 곳곳에서 정말 잘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더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의 능력을 200%, 300%씩 발휘하신 모든 섹터 분들이 이 모든 공장 마스크 API의 숨은 공로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원 대표님 네. 지금 일본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멀리서 여기 줌을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네,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